홀로 계신 시니어님들 소개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좋은 만남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다 갔더니 굉장히 멋진 시니어님이 나오신 거야. 남자 시니어님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는 조신하게 여자로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 실버트럭 강사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니맘 내맘 별자리 수업이에요. 별자리 수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양에는 사주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이제 별자리라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양의 사주학은 인간 관계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간이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일간이 어떻게 하면 편해지는가에 따라서 운에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동양의 사주학입니다. 그러면 서양의 별자리는 어떤 학문인지 한번 쉽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양의 별자리학은 원래 서양은 유목민이 대세였어요. 유목 생활을 하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이제 지리를 찾아갔던 거였죠. 그래서 어떤 방향적인 개념이 동양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일찍 정주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빨리 지었단 말이에요. 서양보다는.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빨리 죽어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은 계속해서 태어나게 됐죠. 왜 그러냐면 유목민은 하루 가서 텐트 치고 자고 밤에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런 시간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애들이 더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별자리에 맞추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는 무엇을 잘할 것이다. 그 아이의 개성이나 할 수 있는 진로, 적성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개인의. 하지만 동양은 아니죠. 동양은 사람이 태어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죽게 되니까 연장자들이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연장자와 그 아이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주학은 동양의 관계론적인 학문이다. 서양의 별자리는 사주학과 같은 거지만 보는 시점이 그 아이에게 개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서양의 별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띄워진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별자리와 그 표기와 기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자신의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간에 있는 그 날짜들은 전부 다 양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게 별자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태양이 있는 곳의 별자리예요. 태양이 있는 곳의 별자리들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3월 21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양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자리 안에 들어있는 행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간에 설정이 된 행성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들어있는 곳에 별자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태양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양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양자리의 성격대로 나는 하고 싶다, 되고 싶다가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계신 시니어님들 소개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좋은 만남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다 갔더니 굉장히 멋진 시니어님이 나오신 거야. 남자 시니어님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는 조신하게 여자로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내가 평상시에 집에서 하는 모습, 그렇게 널브러진 모습 이런 거 보이고 싶진 않겠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태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일단 그 기호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외우기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뭔 기호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자기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양자리에 태양이 들어갔을 때 태어나신 분들은요. 3월 21일에서 양력으로 4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때 태양이 양자리에 있었어요. 자, 양자리의 성격은 그건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걸 찾아보고 나의 생일에 해당하는 태양의 별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밑에를 보면 4월 20일에서 양력 5월 20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황소자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22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다 양력입니다. 이런 분들이 쌍둥이 자리. 그리고 계자리는 6월 22일에서 7월 22일에 태어나신 분들, 사자자리는 7월 23일에서 8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처녀자리는 8월 24일에서 9월 22일, 천칭자리는 9월 23일에서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정갈자리는 10월 24일에서 11월 22일, 사수자리는 11월 23일에서 12월 21일, 그리고 염소자리는 12월 22일에서 1월 20일, 물병자리는 1월 21일에서 2월 18일,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2월 18일에서 3월 20일. 이렇게 12개의 별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별자리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은 별자리는 바로 태양이 들어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다 외워? 아니요, 다 외우지 마세요. 다 외우지 마세요. 일단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내가 정말 그런 성격이 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제가 얘기했었죠. 이건 태양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태양의 의미는 내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보통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별자리가 바로 이 태양입니다. 자, 여기에 띄워진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옛날에 이름 모를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작권이 없어요. 작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자 머리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죠? 여자 머리에 양이 있어요. 양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이 있고 얼굴을 나타내는데 얼굴을 가릴 수 없으니 얼굴 뒤에 있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황소. 그래서 얼굴을 대표하는 건 황소, 머리를 대표하는 건 양.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자의 팔 양쪽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얘를 쌍둥이 자리라고 해요. 쌍둥이 자리가 팔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가슴 부위에 꽃게가 그려져 있어요. 개자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명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살이 많아서 잘 놀라지진 않지만 가슴 밑에 이 명치 부분, 이곳 맞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부위죠. 그래서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사자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자가 하나 그려져 있네요. 파란색 드레스 입은 여자가. 이 여자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장기, 갈비뼈 사이에 있는 장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저울이 있죠. 저울이 바로 천칭자리를 나타냅니다. 저울은 바로 인간의 골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갈이 있는데 정갈이 절묘하게 어디를 가리고 있어요? 생식기를 가리고 있죠. 정갈은 생식기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활을 쏘는 사람 보이나요? 얘가 그 켄타우루스라고 해서 반인, 반수, 반절만 사람인 건데 여기서 보면 화살을 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관절, 이 허벅다리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 허벅다리가 튼튼해야 많이 걸을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수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 쪽에 염소예요. 염소인데 뒤에 무슨 고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염소 자리인 사람의 성향은 너무너무 많이 걸어서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어. 염소 자리 그림을 보면 보통 사냥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굵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염소 자리인데 염소 자리는 외국의 염소, 우리나라 염소는 평양에 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외국 염소를 얘기를 해요. 외국 염소는요,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앞다리 쪽만 좀 많이 발달이 된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참을성이 강하다 이제 이런 인상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 이제 물병으로 이렇게 물을 붓는 게 나와요. 발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병 자리는 발목에 해당하고, 그리고 발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맞아요. 물고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라고 하죠. 이렇게 12개의 별자리를 인간의 신체에 대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인간의 신체를 별자리로 대입을 해서 그것에 따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을 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조금 내용이 길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이게 목각 인형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머리, 아까 그 사람 머리에 있었던 양 그림이 아니라 양의 상징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보세요. 되게 닮았죠? 양의 뿔을 닮았어요. 그죠? 이렇게 기호도 익히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양의 뿔을 닮아서 머리를 양자리라고 한다. 그 밑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인데 정말 얼굴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황소자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는 양쪽 팔에 여자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양쪽 팔과 이 목과 같이 보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못할 때 어떻게 하죠? 팔을 써요. 수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쌍둥이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가슴 부위에 개자리 표시를 그려놨어요. 자, 가만히 보면 여성의 그 유방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가슴이다. 그 다음에 여기 명치의 모양을 닮은 이 자리는 뭐겠어요? 사자자리입니다. 그죠? 자, 사자자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파란색 블루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 그 부위는 이제 갈비뼈가 감싸 보이는 장기 쪽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천칭 자리의 모양이 있네요. 그죠? 이것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골반 자리를 바로 천칭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생식기 자리 있죠? 그 생식기 자리가 바로 이 스콜피오 정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허벅다리 있는데 아까 켄타우루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반인 반수. 그 사람이 화살을 들고 있었는데 어디 멀리 가고자 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 사수 자리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릎이 바로 이게 염소 자리인데요. 가만히 보면 염소의 턱뼈와 염소의 뿔이 합쳐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느껴지시죠? 얘네는 상형 문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 이렇게 턱 뾰족하고 이렇게 뿔이 있는 짐승을 생각하면 서양의 사냥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릎이 바로 염소 자리에 이제 그러한 심볼이다. 그 다음에 아까 물병 이렇게 흘렸던 여자 있었죠. 그게 물에 찰랑찰랑하는 모습, 그게 바로 물병 자리의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기 밟고 있었던 발 있죠. 거기가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파에시스, 즉 물고기 자리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왜 여자가 이렇게 뒤집혀 있을까요? 그렇죠. 태아가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올 때에는 머리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양자리로 칭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양자리가 바로 양의 모습이 실제로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태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굴에는 황소가 있고요. 가슴에는 개자리가 있어요. 자, 유방에서 하는 일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아이한테, 그렇죠, 모성애, 즉 젖을 불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캔서는 아까 그 기호를 살짝 떠올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양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인물과 이 그림을 보면서 익히시는 거예요. 자, 왜 양자리는 왜 요 머리에 있는 거죠? 양의 뿔 아까 생각나세요? 요렇게 되어져 있는 양의 뿔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얼굴 모양이라고 했었던 거 황소의 뿔 생각하면 돼요. 황소의 뿔, 얼굴은 황소의 뿔.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가요. 그죠? 목은 뭐였어요? 쌍둥이 자리.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별자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 그리고 말을 안 할 때는 어디를 쓰죠? 팔을 쓴다고. 이게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가고 이게 개자리. 그 다음에 명치, 몸의 중심, 사자자리. 그리고 사자자리 내려오고 나면은 여기 어디 횡격막을 둘러싸고 있는 안에 있는 내장, 장들이 바로 버고, 처녀자리. 그 다음에 골반 있죠? 골반이 천칭자리.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가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아이가 꺼내어진 순서니까 아이가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꺼내어지잖아요. 그 순서대로 별자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식기는 뭐라 그랬어요? 스콜피오, 정갈자리. 자, 그리고 여기 허벅지는 사수자리, 무릎은 아까 염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염소자리. 그 다음에 무릎 다음에 관절은 발목이죠. 발목, 물병자리. 그리고 발 아래에 있는 것은 아까 물고기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이렇게 12가지입니다. 다시 자, 머리에는 양자리 모양이 있고, 그쵸? 아래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순서대로 보는 거라면 맨 아래에는 양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가슴 있는 거 캔서 개자리,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거 사자자리, 그 다음에 여기 그 횡격막 안에 있는 장의 모습은 버고, 처녀자리, 그 다음에 골반은 천칭자리, 생식기는 정갈자리, 허벅지는 고관절이는 이 부위는 사수자리, 그리고 무릎은 염소자리, 그리고 발목은 물병자리, 그리고 발은 물고기 자리. 이렇게 몸에 대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공부할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몇 번 더 들여다보면서 한번 조금 눈에 익혀두시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별자리들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별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